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21대 총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시민당이 총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했습니다. 이 국회 300석 중에서 5분의 3을 차지한 셈인데 이에 따른 시장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2부 특집 시간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진퇴 문제를 은혜는 퇴진하라! 나라의 평가는 파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는 어제 있었던 총선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두 분, 박원재 전문위원과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IMF 측에서 다시 한번 이 경제 전망치를 다시 한번 마이너스 3%까지 낮춰 잡은 상황이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그리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게 코로나에서 출발해서 이제 코로나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경로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음인 경우가 많고 그 팩트 중심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고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도 연준에서 굉장히 발빠른 조치로 3월 말에 급락되는 시장을 잡아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은 한 개 기업이 버텨줘야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그래서 고용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아마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면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냈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교류보다는 단절, 컨택트보다는 언컨택하는 이런 경제 흐름이 바뀔 텐데 이것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엄청난 통화를 풀었습니다. 이 풀어놓은 통화가 갈 길을 찾아둬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나 이제 민간에서 공히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을 해야 되고 이 풀린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사안일 듯합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경제 상황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한국에 대한 경제 상황은 뭐 좋지 않다라는 거는 뭐 사실 누구나가 다 이제 그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뭐 세계 경제를 이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전부 다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달 이제 실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2천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 역시 이제 가뜩이나 이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고용 한파가 더욱더 이제 심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이제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또 이 일본과의 이제 또 외교 마찰 등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한 번 더 이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피해는 굉장히 클 것이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다른 세계 나라보다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이 이제 뭐 1980년 이제 석유 파동이 있었던 때 이제 마이너스 1.6%, 그리고 이제 외환 위기가 벌어졌었던 1998년 이제 마이너스 5.1%대였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역시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월 이제 뭐 생산, 그리고 이제 소비, 이 투자,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이 특히 이제 한국 자체가 이제 수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나라인데, 이 제조업 가동률 자체가 이제 2009년 3월 이후 이제 최저 수준이 이제 70%대까지 떨어진 점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제조업 가동률이 이제 7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이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설비 투자 역시도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가뜩이나 경제 위기가 있어서 이제 소비가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 소비가 훨씬 더 위축된 점 역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만약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제 끝나지 않고 이게 만약에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거나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면은 이러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장기화될 것이고, 그에 대한 경제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도 한국은 이미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이는 증거는 이제 사실상 증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오기 이전에 계속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고, 이 일본이나 중국 역시도 이제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부터도 이미 주가 자체가 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었고,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안 그래도 낮았던 주가가 훨씬 더 이제 바닥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는 선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실상 이제 뭐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일자리나 이제 뭐 파트타임식의 그런 고용률은 증가를 했지만, 이 실질적인 이제 고용률 자체는 이제 굉장히 이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 3월 기준으로 이제 실업급여가 9천억 원 이상으로 이제 최대라고 하는데, 이 실업급여를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나 이 고용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이제 일회성 노동자들 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합산을 하면은 이 실업률이나 이 실업급여 신청은 이제 보여지는 수치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뭐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까지도 정말 이제 막대한 이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재정적인 상태가 그다지 이제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실제로 이제 국내 그 유가증권이나 이 코스닥 쪽에 이제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이 10개 중에서 이제 3개 기업들은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2016년도부터 이제 2019년도를 기준으로 이 국내 증시에 이 상장된 기업들 이제 대략 뭐 1,792개 중에서
이 영업이익으로 이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제 619개로 이 전체의 34.5% 정도인데 이 2018년도에 비해서 이제 15.70% 정도 증가한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이제 뭐 빨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이 지금 각종 자산 매각으로 이제 현금화를 하고 있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길 것이 분명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더 이상의 이제 매각할 현금 자금이 없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뭐 도산하는 기업들 역시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올해는 이제 어찌어찌 버티더라도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제 뭐 일본과의 외교 마찰, 기타 등등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이미 추경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악화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수출이 이제 굉장히 수출에 대한 의존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가 호황이냐 혹은 세계 경제가 불황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이 세계 경제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극복이 되고 다시 또 호황으로 따라가면은 한국 경제 역시 이제 그로 인한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세계 경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불황으로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제 뭐 자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되더라도 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막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화되고 종식이 돼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뭐 방역적인 부분이나 어느 정도 대응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진단 키트도 굉장히 많이 이제 수출이 됐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어느 정도 좀 이제 본보기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이제 빨리 마무리되면은 이제 뭐 한국 경제의 회복은 그만큼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부분 짚고 왔는데 아무래도 시장에도 당연히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주식 시장은 선반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경제 상황은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지수에 많이 녹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누구나 생각하는 안 좋은 실적과 풀린 유동성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어떤 것이 먼저 작용을 할 거냐는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경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고 또 대외의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에서는 한국을 다시 보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좀 세계 속에서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이제 언제 확산을 멈추고 셧다운이 풀려서 경제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로를 추적하면서 이제 계속 탐색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주지사와 이제 대통령 간에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주지사 쪽에서는 좀 이르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빨리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달이 바뀌어서 이달 말이나 5월이면은 경제활동을 재개를 할 텐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재확산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하반기 경제까지 전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풀린 유동성으로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거는 막았는데 이것도 임시 처방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제일 약한 고리가 미국의 이제 세일 기업으로 출발되는
에너지 기업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기업의 이제 부도나 이런 거를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CLO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준에서 이제 직접 개입이 안 되니까 정부 보증으로 해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임시 처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유가가 빨리 올라야 되는데 유가가 어제 저녁에 이제 20불 언더로 떨어져서 상당히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가장 약한 고리인 유가를 한번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를 지켜봐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진정이 되는지 세 가지를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16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에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 전망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 나왔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하락했고 중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제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을 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S&P 500 지수는 2%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WTI가 $20 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 종목들 오늘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는 48,750원대, SK하이닉스는 2% 가까운 급락 나오고 있는데 오늘 82,000원대 깨고 81,000원대 깨고 87,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3위권 유지합니다. 오늘 0.5%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54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4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 네이버 5위권 약보합권에서 현재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6만 8,000원대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만이 0.7% 상승 나옵니다. 우리 장이 좀 쉬어가는 사이에 테슬라가 이미 이제 거의 $800 선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이번 주만 테슬라가 30% 넘게 오르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LG화학은 오늘도 0.7% 상승 나옵니다. 32만 9천원대. 셀트리온은 0.46%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가 1.1% 이상 하락이 나옵니다. 오늘 9만 8천원대까지 내려오면서 10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 넘게 빠지네요. 전장보다 2만 6천 원 더 내린 11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물산이 1% 넘게 빠집니다. 92,900원대에서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빠지는데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조금 더 빠집니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17포인트 빠지면서 개파락 출발하고 있고 1% 가깝게 빠지면서 1,839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5% 하락세 나오고 있고 606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역시나 대부분 파란불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HLB도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3위권에서 이제 4위권까지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최근 좀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고 73,4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3위권에는 펄어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4위권에서 3위권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19만 2,9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KMW도 오늘 이 0.65% 하락 나오면서 6만 1,000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CJ ENM은 0.65% 하락 나오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가져갑니다. 2% 가깝게 상승했는데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함께 좀 커플링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79,2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CJN이 현재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이 나오네요. 2%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86,000원대. 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 미국
미국에서 진단키트와 관련된 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헬릭스미스 9위권 0.76%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SK 머트리얼즈 10위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현재 14만 3,9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는 충격이 덜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미 시장은 IMF 경제보고서가 나온 거는 지표를 보면 마이너스 3.5% 역성장을 한다고 나와 있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지표입니다. 이 지표로만 보면은 1930년 공황 이후에 이렇게 역성장한 지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럼 지표로 보고 실물 경제로 보면은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어제 한 1에서 2%, 우리 시장은 지금 1%가 채 되지 않는 조정폭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나쁠 거는 이미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선반영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이 지금 싼 국면이냐, 비싸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흐름이 보통 이런 위기나 이런 이벤트가 겪어지면은 흐름이 바뀌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위기 이전에는 미국 위주의 시장이었죠. 미국만 오르고 이머징 국가나 여타 국가는 이제 소외되는 시장이었는데 아마 이 위기 이후에는 미국 중심의 온리 시장으로 갈 확률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올랐던 이면에는 미국 외에 대안이 없었고 2008년 금융위기에 풀린 유동성이 미국 중심으로 흘러내리면서 플랫폼 기업이 선점돼서 모든 세계의 자본이 달러 채권을 필두로 해서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져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중에 이제 성과가 나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수급과 펀더멘탈을 같이 해서 올렸던 건데 이번에 이제 양적와는 조금 성격이 틀려요. 맞아요. 이번에는 자산 매입을 통해서 자산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만 관리하겠다. 크레딧, 신용 위기로 넘어가는 것만 관리하겠다는 목적이고 그 자금 지원하는 전제 조건에 자사주 매입이나 성과 배당 같은 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도에서 이제 미국보다는 다른 쪽을 찾기 시작할 확률이 많아질 거고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은 아주 억울하게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금이 필요하면 가장 쉽게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올 들어서 18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매도를 할 거냐. 매도하는 거는 급한 돈이 필요해서 이제 매도를 한 거죠. 한국 시장이 매력이 없다거나 비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돈을 꼭 써야 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이제 국부펀드를 통해서 운용한 자금들이 있는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재정이 부족하니 당연히 찾아 써야 되는데 한국 시장이 찾아 쓰기 좋다. 특히 가격도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뺀 영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북유럽에 꼭 써야 되는 기금이나 공제나 이런 데서도 유럽이 지금 서비스업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 활동이 멈춰지니 돈을 벌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산으로 빼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영향도 아마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18조 수준이면 시가총액이 지금 한 1,300조 언저리 되는데 한 1.5% 남짓 팔았는데 지금까지 외국인 매도의 추계를 보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2%를 넘겨서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외국인 매도도 이제 얼추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 대한민국 시장은 비싸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수급에 의해서 계속 밀렸는데 그 수급을 개인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위기 이후에 바뀐 흐름 속에서 어쩌면 이머징 국가, 그중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이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300억 원 넘게 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재정 팀장님께서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사실상 금일 국내 증시가 이제 하락 출발을 할 것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예상을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미증시도 빠졌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야간 선물도 전부 다 이제 하락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야간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 이제 국내 증시로서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실물 지표나 이제 실질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좋지 않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이제 야간 선물도 하락을 하고 있고 현재 국내 증시에는 이제 금일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제 호재성 이슈가 없다. 전부 다 이제 악재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락을 할 거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하락폭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코스피보다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 이제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약간 강보합권으로 넘어온 상태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개인들의 그 예탁 자금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규제나 이제 저금리가 계속 이제 되면서 지금 뭐 이제 증시 쪽으로 이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전 개인의 강한 매수세는 이제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이제 매수세로 언제 바뀌고 이 매수세가 대량 매수를 언제 시작하느냐인데 사실상 뭐 금일 이제 외국인이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매수는 해주고 있으나 거래량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후장에 이제 매도로 바뀔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작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가 금일 이제 종가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거래량이 이제 양 지수 모두 다 늘어나는지 그거를 이제 철저하게 해야겠고 이제 금일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하락폭이 이제 크지 않지만 절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한국 증시를 봤을 때 이제 오전에 이렇게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오후에 한 번은 이제 내려 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종가 때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장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총선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정책들이 보통 좀 언급이 되고 있나요? 이번 총선은 거의 뭐 이슈가 없이 지나갔다고 봐야 네,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라는 뭐 이슈를 잡아보면 블랙홀이 탄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총선 공약을 뭐 기억하시나요? 사실 거의 비슷해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이 뭐가 나왔는지 보기는 했습니다만 딱히 기억나는 게 이제 없는데 또 정당 입장에서도 이제 비례제를 바꾸면서 정강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마치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지금은 코로나19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 총선을 대비해서 정책 강령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에 비해서 어떤 정책 공약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묻혀 지나가는 총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좀 실효성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나요? 아마 이제 제가 눈에 띈 정책 중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으니까 네. 민주당의 이제 정책 공약을 보면은 이제 바램인데 네. 제1대 공약이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이것이 꼭 좀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네. 벤처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상 체계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험 자본이 충분히 자본을 투하해서 열정을 바쳐서 집행을 하면은 그 성과보상 체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성과보상 체계를 받는다는 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성과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국내 자산 시장을 보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이제 쏠려 있는 그래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국내 부동산과 주식 편중이 한 8대2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이 쏠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부동산은 부가가치를 내기보다는 어떤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로 부가가치를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애정을 갖고 육성하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아쉬운 몇 가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과세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뭐 대주주 과세를 강화한다면은 세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성과 보상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충분히 모험 자본이 들어와서 훌륭한 시스템 쪽에서 엑짓이 되는 게 보장이 된다면 벤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모험 자본가들과 열정을 가진 국내의 우수 인재들이 투입돼서 이 풀린 유동성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희망입니다만 벤처 4대 강국 공약은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벤처 사업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정책들 중에서 좀 시장의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정책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정책을 집행을 하게 되면 자원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 모멘텀은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가격 기능으로 시장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원 집행을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국내의 반도체 산업의 몇 가지 필수 소재 부품을 수출 금지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국내의 소부장을 키워야겠다 해서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팔 걷고 나섰는데 이게 맞물린다면 상당히 모멘텀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 수혜와 정부가 육성하는 방향과 맞는 섹터들은 앞으로도 좀 잘 추적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뭐 현재 나왔던 정책들 중에서 좀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업종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나왔던 정책들 중에서 사실상 뭐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제 뭐 청년이나 신혼 부부를 위한 뭐 맞춤형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은 뭐 사실상 이제 매번 총선 때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공약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왔던 정책들 중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건가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이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뭐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4차 산업 이제 이런 쪽으로 사실상 이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 미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 4차 산업의 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제 뭐 미국을 포함한 이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 강대국들도 이 기술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뭐 한국 자체가 무슨 뭐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뭐 석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이런 이제 기술력을 선점을 해야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경제 위기나 경제 침체를 이제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이 민주당 역시도 이 국가 경제 위기를 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극복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고 거기서 뭐 AI 뭐 퍼스트 무버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강국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뭐 AI에 대한 뭐 기술 정책 그리고 뭐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공약으로 많이 내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 AI에 관련된 그리고 이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대거 영입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사실 규제는 좀 어느 정도 줄이고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섹터들이 이제 이 사태가 안정화되면은 이제 강력한 시장의 주도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를 비롯해서 이 스타 정치인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등락폭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련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항상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있죠. 정치 테마주는 항상 총선이나 대선을 전후해서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증시로 많이 들어오면서 처음 주식을 계좌를 튼 분도 많이 계시는데 주식 시장을 접근할 때 이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좀 편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테마라고 하는 것은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몰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급이 몰리면 가격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몰리는 반영은 투자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강도나 높이나 기간을 알 수가 없고 아주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들이 그 패러다임을 리드하면서 가격을 좀 만드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선침해한 세력이 나중에 흥분해서 따라오는 사람한테 이제 넘기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테마주나 이런 거에 이제 혹해서 따라갔다면 이미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이건 항상 반복되는 건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새로 들어오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이슈나 테마 위주로 하시기보다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제 기업의 본질 가치, 기업의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아주 안정적으로 흐르는 이런 기업을 선택을 해서 그 기업과 동행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면 시장이 어떠한 위기가 와도 결국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게 경험적으로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를 아주 기본적인 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기업이 되려면 가장 간단한 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돈 버는 구조가 문제가 없는지, 돈 버는 구조가 이제 돈을 잘 벌었는데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번다면은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찾아서 좋은 가격에 사서 기다리는 이러한 좀 훈련을 하셔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현재 관련해서 인맥주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정치 테마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정치 테마주라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인맥주 그리고 정책주 두 가지로 움직이는 게 이제 정치 테마입니다. 이 인맥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이제 특별하게 이제 연관돼 있지 않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같은 학교 나왔다, 같이 뭔가 일을 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맥주의 특징은 만에 하나 이제 후보에 대한 예를 들어 이번에 총선이죠. 만약에 이제 통합당이 어찌됐든 이제 민주당한테 이제 밀렸고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인맥주에 만약에 추천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황교안 관련주들은 이제 급락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민주당이 승리해서 이낙연 관련주가 지금부터 인맥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제 오전 시가가 제일 강하고 그 밑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오는 게 사실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 단타식으로 분봉 대용으로 짧게 하는 게 좋고 이 인맥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보수 쪽에서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낙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적으로 대선 후보로 나올 거고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어떤 인물이 대표로 나올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인맥주를 짧게 단타식으로 접근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유승민이나 아니면 안철수 쪽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근데 사실상 이 단타 전업 투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인맥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나올 정책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정책주에 대해서 아직 이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이제 비중을 이제 본격적으로 채워 나가는 게 이 정치 테마 관련주에 접근하는 가장 올바른 이제 투자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인맥주는 좀 빠지고 있고 정책 테마주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좀 결정이 났습니다. 관련해서 또 시장의 판도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총선은 이제 지나가는 이슈입니다. 총선은 지나가는 이슈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건 역시 코로나19의 경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이게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는 이제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일부 주자군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할 수 있겠으나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쫓기보다는 이쯤 풀린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보면은 결국 우리 시장이 간다면 성장이 굉장히 이제 부진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4차 산업을 필두로 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됐던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할 확률이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개인 자금이 들어온 게 상당히 부동산을 처분해서 들어온 자금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자금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걸 원하고 좀 일정한 현금을 원한다면 배당주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국내 기업들 이렇게 보면은 뭐 시가 배당률이 지금 6%대에서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은행에 지금 뭐 금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못 견디고 들어온 자금이라면은 그렇게 배당주를 지금 선별해서 갖고 가는 것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뭐 주도 섹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뭐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뭐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찌됐든 이 기술력의 미래의 성장 산업에 대한 기술력을 선점을 해야 되고 이 4차 산업 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이 깔려 있고 그 반도체 다음이 이제 뭐 인공지능 AI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이제 뭐 5G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미래차 이제 요런 섹터들로 이제 조금 더 포트를 구성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반등의 수급이 전부 다 이제 개인이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 정도까지 반등이 있으면 신용 잔고가 굉장히 증가했어야 되는데 신용 잔고가 아직까지 8조를 넘기지 않고 있고 이제 예탁금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들이 다른 게 그 전과는 다르게 이 바닥권에 있는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나 4차 산업 혁명 쪽으로 이제 굉장히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를 좀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볼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딱 한 가지 종목을 좀 볼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찝자면 KMW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통신 장비주인데 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종목 추천이나 네. 뭐 매수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네.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은 4차 산업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5G 인프라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촘촘하게 깔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맞아요. 네. 기지극 장비 중에서 KMW는 이제 4G 때와 좀 틀린 게 이제 4G 때에는 DU라고 디지털 유닛과 라디오 유닛을 하는 걸 분리형으로 해놔서 상당히 그 송수신에 있어서 이제 장치 설치에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KMW가 이 노키아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제 원칩으로 하나로 결합해서 고부가치 제품을 내놨죠. 그래서 작년 국내에 5G 기지국 설치를 할 때 작년 3, 4분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게 이제 그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 장비업체는 제일 이제 투자하기 어려운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적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가 이제 실적 보고 들어가서는 보통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져서 많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 5G 인프라는 4차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죠. 고속도로를 까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도 올림픽이 연기됐습니다만 상용화는 실시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작년 하반기에 했고 결국 4차 산업을 위해서는 이 인프라 까는 선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핵심 종목이 KMW더라.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좀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이고 가격적인 접근만을 통해서 좋은 가격에 들어간다면 해볼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KMW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트렌드를 이끌 만한 종목으로 KMW를 보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 뭐 자동화라는 부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자동화에 대한 이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AI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링크 제니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인공지능 AI, 그리고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 AI 분야에 굉장히 많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에 나올 정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필요로 느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뭐 현 시점에서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뭐 강력한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기관이 또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대량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굉장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총선에 따른 시장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 박원재 전문위원과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로 담아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검색 광고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 플레이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그 온라인 매체에 관련된 인터넷 쇼핑 좀 다양하게 일단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PC를 통해서 많은 그 정보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온라인 검색 광고 서비스의 그 흐름 자체는 호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플레이디는 그 KT에 속한 그 나스미디어가 대주주가 있는 그룹이죠. 일단은 그 대주주의 지분이 46.92%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스미디어 대주주하고 KT의 그 지분을 속하면은 우리 사주를 빼면은 실제로 유동 주식 수가 24%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물량이 많지 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하는 일은 이런 검색 광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뭐 퍼포먼스 광고, 모바일 광고, PC 및 모바일 광고, 그 디바이스 뭐 동영상 광고, 뭐 네트워크라든가 쇼핑, 로컬, 뭐 해외 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이고요. 그리고 주 그 매체를 보면은 다 그렇죠.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이런 그 다양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뭐 유튜브 광고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그 광고를 그 내보내면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그 업체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자기가 광고가 잘 된다라면은 역시 그 고객으로부터 어떤 그 다양한 그 요구에 맞는 광고를 접할 수 있게끔 홍보 효과를 이제 누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회사로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접속 증가, 광고 효과의 효과 이런 부분이 그 어느 그 광고 효과보다 좋다라는 거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정적인 매출이라든가 수익 달성은 뭐 당연히 쫓아오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흐름에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해서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신규 상장된 이후로 좀 더 이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새롭게 이제 부활하나 싶었는데 역시 이제 코로나의 영향은 이 역시 이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많이 밀렸지만 주가의 회복은 다른 종목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3,925원까지 밀리던 것이 지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거의 뭐 100%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가 올랐지만 그것은 낙폭에 대한 반등이고 앞으로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지난 그 14일도 많이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가는데 일단은 가기 시작한 종목 자체는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뭐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장중 저점 매수는 아직도 이제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게 한번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신규 상장을 했을 때 가격에 일단은 그 물량권의 목표가를 잡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의 목표가 11,000원 드리겠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6,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디 저가로 매수해볼만 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1%대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 매도합니다. 일단 기관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날이었기 때문에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큰 폭으로 매도를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시장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 미국 그 경제 지표, 그 은행 실적 부진에 대한 하락 마감, 그리고 유럽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에 일단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도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주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들만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아침 초반에는 일단 코스닥, 코스피 모두 이제 외인들이 좀 받쳐주면서 시장을 좀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바로 매도로 좀 돌아오면서 아직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관리를 철저히 좀 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일단 국내 원유 감산 합의에도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고 미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고 일단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21대 총선 여당이 압승을 했고 일단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주 같은 것들 내일 분기 실적 발표 같은 그런 기업들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은 좀 쉬어가면서 큰 호흡에서 그런 관련 정책주들 그리고 기업 실적과 관련된 그런 개별주들을 좀 늘려보는 그런 시장에서 좀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좀 섹터를 살펴보면 통신 장비, 전기 제품 이런 쪽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책 테마주 때문에 이런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섹터 현재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강세로 보였던 해저터널 관련주들도 있고 오늘은 5G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5G 관련해서도 통신 장비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기산텔레콤, 전파기지국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머큐리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IG비전이 상한가에 달성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이라도 천천히 5G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지금 저점에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5G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유 감산과 관련해서 석유, 화학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이 일단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상승을 많이 했던 영상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상승을 아침에 줬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종목들도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기존에 공략을 못하셨다면 오히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해저 터널 섹터 관련해서는 부산 산업, 그러니까 현재 정책 테마주로 분류되는 업종들이 대부분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는 빠지고 있는데 테마주만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이낙연 종로 그쪽에서 이제 황교안과 대결이 있었고, 일단 도시개발 산업과 관련해서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을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어느 정도 상승을 줬었고 지금 낙폭이 발생을 해서 뭐 굳이 인맥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도시개발과 관련된 그러한 쪽으로 좀 체크를 잘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일단 천천히 지금 공략하시기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원픽 종목을 하나 꼽는다면요? 네, 일단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일단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 컨텐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기반으로 영화나 드라마, OST 제작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일단 이 외에도 2016년 1월에 화장품 제조, 수입, 판매 사업을 진출 목적으로 뷰티풀 마인드 코리아라는 그런 기업을 또 설립을 했고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줬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들어가 보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입을 하시면 일단 목표가는 3,500원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3,400원에 다 했다가 일단 중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윙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손절가는 3,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